자, 식의 계산 중단원 마무리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은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혹시 여러분들 기억이 안 날까봐 지수 법칙을 쭉 나열해서 써놨거든요. 이거 보면서 참고해서 해봅시다. 자, x라는 밑이 같고요. 지수만 다른 상태에서 그 숫자들끼리의 곱이에요. 밑이 다른 상태에서 밑이 같은 상태에서 곱하는 건 어떻게 된댔지? 이거의 의미는 x를 2번 곱해라. 얘의 의미는 x를 5번 곱해라. 그것을 곱하라는 의미는 x를 토탈, 그렇지, 7번 곱하라는 의미가 된다고 했죠. 지수 법칙 2 더하기 5 지수끼리, 그래서 x의 7제곱. 자, 이거 나오는 것부터 먼저 할게요. 자, x를 10번 곱한 것에서 x를 4번 곱한 건 나누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수끼리는 뭐 해야 된다? 그렇죠, 빼야 된댔어요. 이게 혹시 기억이 안 나면 이걸로 나누는 상황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x의 10제곱에서 x의 4제곱을 나누는 거잖아. 그럼 위에는 x가 10개 나열될 거고 밑에는 x가 4개 나열이 되겠죠.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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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그러면 공통적으로 4개는 약분이 되고 10과 4 중에 숫자가 컸던 10에 6개가 남게 되는 거죠. 그들의 차이만큼. 그래서 이거는 x의 6제곱이 맞아요. 그리고 이거는, 자, 이거 선생님이 정말 여러 번 강조해서 말했어요. 2랑 3을 곱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기 지수, 지금 이 전체 가로에 영향을 주고 있는 이 지수는 일반적인 숫자가 아니라 뭐라 생각해야 된다? 곱하는 횟수. 곱하는 횟수. 따라서 여러분들이 여기를 보면 2를 3번, x도 3번, y 세제곱도 3번 해야 된다라고 인식해야 된댔죠. 그래서 보시면 2의 세제곱이니까 8이 나와야 되는데 6이니까 틀렸어요. 그래서 8 x 세제곱 이거 곱하면 y의, 그러니까 이거 정리해보면 8 x 세제곱 y의 9제곱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되셨죠? 자, 이거 이어서 보시면, 자, 이렇게 분수의 전체 n제곱은 분자와 분모의 각각 n제곱이니까요. x 세제곱 y 제곱의 전체 세제곱이니까 y 6제곱 맞지요? 자, 이것도 뭐라 했어요? 이 안에 있는 것들의 각각 제곱이, 이 전체 제곱이 영향을 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x제곱, 이거 틀렸고, x제곱의 전체 제곱, y 세제곱의 전체 제곱이 돼야 되니까 x 4제곱, y의 6제곱이 된다고 했죠. 그리고 마지막 거는 x제곱의 전체 제곱이면 x 4제곱 곱하기 x니까 1이잖아? 그러니까는 밑이 같은 상태에서는 지수끼리 더하면 된댔죠, 곱을. 그래서 4 더하기 1에서 5 맞아요. 됐지요? 그러면 1번은 몇 번이 맞는 거야? 1번은 니은, 디귿, 비읍이 맞았네요. 그죠? 니은, 디귿, 비읍. 자, 2번 문제로 갑시다. 자, 다음 식을 간단히 하세요. 자, 우리가 지수 법칙까지 이용하면서 하면 되는데 이거는 무슨 말이라 했어? 이렇게 식이 써져 있으면 7a제곱 b가 의미하는 건 7 곱하기 a 곱하기 a 곱하기 b죠? 그러니까 7 한 번, a 2번, b 한 번이 곱해져 있어요. 얘는 e 한 번, a 한 번, b 한 번이 곱해져 있어요. 그러면 싹 다 곱하는 것들이잖아? 그것들을 곱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여러 개를 다 곱하는 상황에서는 곱셈의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이 항상 성립되기 때문에 원하는 것끼리 먼저 묶어서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숫자끼리 그 다음에 같은 문자끼리 계산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7이 14, A는 총 3번, B는 2번 이거죠. 자, 그리고 옆에 거는 나누는 상황이죠. 나누는 상황 선생님이 항상 자, 이렇게 분수로 나누는 것과 분수가 아닌 것으로 나누는 걸 구분하랬는데 이건 분수가 아니니까 우회전을 생각하시면 돼요. 우회전이 뭔지 알죠? A 나누기 B가 이렇게 되는 거. 그러니까 B분의 A로. 그래서 위에 있는 게 앞에 있었던 게 위로 간다라고 생각하면 얘는 6x제곱 y 세제곱 마이너스 2x 이거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두고서 막 약분하면 어떻게 돼요? 밑에는 마이너스 1이 남고 위에는 3이 남지. 그리고 x는 이렇게 되고 x는 하나 없어지고 위에 남고 y는 2개 없어지고 위에 하나 남고.
그럼 마이너스 1인 거잖아 밑에는. 그럼 합쳐서 마이너스 3xy라고 쓰면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이거를 물론 어떻게 해도 돼요? 어떻게 해도 돼? 숫자끼리 나누고 같은 문자끼리 나누는 걸 지수법칙으로 하셔도 돼요. 그렇게 푼다면 숫자끼리 6에서 마이너스 2를 나눠봐. 그럼 얼마야? 마이너스 3. x제곱에서 x를 나눠. 그러면 여기 항상 1이 생략돼 있다 그랬지? 그럼 나누기는 지수끼리는 빼기니까 x에 2 빼기 1을 계산하는 거고 y는 3 빼기 2를 계산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계산하면 마이너스 3 xy 이렇게 하나씩 남겠죠. 이렇게 계산하셔도 되고 지수 법칙을 이용해서 바로 빼는 걸로 계산하셔도 되고요. 네. 다음 3번 보시면 마이너스 4a 제곱 곱하기 4분의 선생님 이거 헷갈리지 않으려면 그냥 위로 올려 쓰는 거 연습하라고 했죠? 자, 그리고 이거는 역수를 곱하는 거니까 9a분의 1 이렇게. 그러면 분자와 분모에 있는 대상들끼리 약분이 가능한 건데, 자, 이렇게 분수 표현이 안 돼 있는 거는 분자에 됐어요, 분모랬어요? 즉 분자에 있는 수랑 같다는 거야. 밑에를 분의 1로 쓸 수 있으니까 1분의로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상태에서 약분을 해보시면 4끼리 약분되고 9끼리 약분돼요. 네. 그리고 나서 a는 여기서 하나 약분돼. 그럼 뭐만 남아? 마이너스 a 제곱만 남네요. 4번을 보시면, 자, 이것도 역시 지수 법칙으로 할 수도 있고 그냥 할 수도 있어서 둘 다 보여주면, 그냥 하면 요거를 우회전하면 되겠지. 여기 두 개까지 봤을 때 요거에서 요걸 나눠요. 12x제곱 y 나누기 마이너스 4xy 하고, 이거는 곱하는 거니까 위로 올리면 되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혹시 이 꼴이 눈에 안 보이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봐요. a, b, c. a에서 b를 나누고 c를 곱하는 상황. 그럼 어떻게 돼? b가 b분의 1로 역수로 곱해지는 거니까 이렇게 되면 밑에 있는 건 b, 위에 있는 건 ac죠. 네, 마찬가지로 이렇게 ac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놓고 약분할 수 있는 걸 다 하면 되겠죠. 이렇게 3 하면 마이너스 9 남고, 마이너스 9에다가 x 하나 없어지고 위에 하나 남고 y 하나 없어지고 y 2개 남고, 그래서 마이너스 9xy 제곱이 되겠죠. 근데 이것도 물론 여러분들이 보자마자 지수법칙을 이용하셔도 돼요. 지수법칙은 어떻게 이용해? 숫자끼리 먼저 계산해. 그럼 12에서 마이너스 4를 나누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과 3을 곱하면 마이너스 9. 그 다음에 x는 이렇게 2, 여기서 하나 없어지고 나누기니까요. 여기는 곱할 게 없고 여기까지. y는 하나 있는 건데 빼기니까 또 하나가 빠지고, 여기선 더하기니까 두 개를 더해.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건 이렇게 쓰면 마이너스 9에 x 하나에 y 두 개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상관은 없는데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실수 안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네. 3번에 1번으로 가면, 이건 식을 간단히 하시오 라는 문제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x랑 y는 완전히 다른 애다. a랑 b는 완전히 다른 애다. 그러니까 다 다른 걸로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x를 하나 갖고 있었는데 x 11개를 빼라는 의미인 거죠. 그죠? y가 마이너스 6만큼 있었는데 y 마이너스 4만큼을 빼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걸 풀어보면, 자, 이 괄호에서 이 괄호 전체를 다 빼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항상 뭘 주의하랬지? 이 괄호 전체 앞에 있는 마이너스, 얘도 빼는 대상이고 얘도 빼는 대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가 반드시 얘랑 얘한테 각각 다 영향을 줘야 돼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된다? x 마이너스 6y 마이너스 11x 플러스 4y 이렇게. 그러면 x끼리 묶어서 계산하는 거야. x 앞에 아무것도 없다는 건 x가 한 개 있다는 거니까 1x가 생략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뭐가 생략돼 있는지 생각하시고, 그러면 1 빼기 마이너스 11이니까 마이너스 10x, 마이너스 6 더하기 4니까 마이너스 2y 이렇게. 그래서 x끼리 y끼리 계산하시면 됩니다.
수업 시간에도 해줬지만 자, 1 x제곱 x세제곱은 완전히 다 다른 애들이에요. 1이 의미하는 건 가로 세로 길이가 1인 정사각형, x가 의미하는 건 x가 얼마일지 모르겠지만 한 변의 길이는 1이고 한 변의 길이는 x인 직사각형, x제곱의 의미는 두 변의 길이가 x인 정사각형, x세제곱의 의미는 세 변의 길이가 x인 정육면체의 넓이 부피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 넓이가 의미하는 게 x, 이 넓이가 이 정사각형이 x, 이게 x제곱, x세제곱. 선생님 뭐 알려주고 싶은 건 뭐예요? 그러니까 1과 x와 x제곱과 x세제곱은 서로 같다 다르다? 명백하게 다르다. 그러니까 동류항이 아니다. 같은 종류의 항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x제곱과 x를 무리하게 합치려고 시도하지 마세요. 네, 계산해보면 a, b랑 똑같은 개념으로 보면 된댔어. 그치? 네, 그러면 얘는 x제곱이 하나 있고 x제곱이 3개 있어. 그럼 총 4개의 x제곱이 있고요. x가 4개 있고 하나 있어. 그럼 총 합치면 합치라고 돼 있죠 지금? 네. 그러면 5개 있고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7을 더하면 마이너스 12가 되겠죠. 네, 3번. 자, 마찬가지 경우인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면 된댔어? 이렇게 생각하면 된댔죠? 그러니까 한 변의 길이가 3이고 여기가 x 마이너스 2y 이런 경우인 거죠? 이렇게. 그럼 우리가 가로 곱하기 세로 하려면 x 더하기 마이너스 2y를 계산해 x 마이너스 2y 곱하기 3을 해도 되지만 각각을 계산해도 된댔죠. 이렇게 해서 더해도 된댔죠. 그럼 이때 이게 3이랑 x를 곱해야 되고 요 길이는 3이랑 마이너스 2y를 곱해서 마이너스 6y 나오겠죠. 그럼 우리는 이거랑 이걸 더한 값을 이 전체의 면적으로 보겠죠. 네, 그 계산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산해 보시면 우리가 전개할 때 어떻게 한다? 이렇게 각각 곱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3x 마이너스 6y 또 각각 플러스 4x 마이너스 2y. 그럼 x끼리 합치면 7개, y끼리는 마이너스 8. 그래서 7x 마이너스 8y가 되겠죠. 이해 되십니까? 네. 마찬가지로 자, 이거 각각 다 이렇게 다 50 곱해야 돼. 이 괄호 전체를 5배 하라는 거잖아. 5배 하라는 건 이걸 5번 더하라는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각각 다 5번씩 더하셔야 돼요. 5를 곱하셔야 돼요. 그래서 5x제곱 5x 플러스 10 얘는 각각 하면 마이너스 6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9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9가 되지요. 네. 선생님이 나중에 식이 복잡해지면 이런 식을 정리할 때 동류항으로 아래로 써서 정리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정리할 때 뭐 여기서는 그렇게까지 할 정도로 복잡하진 않지만 예를 들어 이걸 정리했을 때 5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10을 쓰고 얘를 정리할 때 이 차수를 맞춰서 마이너스 6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9로 정리하면 이렇게 바로 자기들끼리 이렇게 묶어서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마이너스 1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잠깐만 그거 계산 잘못했어. 잠깐만 플러스 9죠? 네. 플러스 19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그건 그냥 스킬이니까요. 자, 지수법칙 다시 한번 눈으로 확인하시고요. 자, 밑이 같은 상황에서 곱하는 건 지수끼리 합이고요. 밑이 같은 상황에서 나누는 건 지수끼리 차예요. 자, 이거 보시면 어떻게 돼 있나요? 네. 일단 정리를 좀 해봐야겠죠? 자, 요걸 정리하면 A 4제곱, B의 8제곱. 그 다음 건 A 9제곱, B의 3제곱. 나누기 A 제곱, B의 4제곱.
자, 요거 조심하라고 했어요. 얘네들이 곱이 생략돼 있고 앞에 나누기가 있다는 건 이들이 마치 가로처럼 계산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전체에 대해서 얘도 나누는 대상이고 얘도 나누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A끼리 B끼리 모아서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A끼리 4, 밑이 같은 상태에서 지수끼리는 합, 밑이 같은 상태에서 나누기는 지수끼리는 차. 그래서 4 더하기 9 더하기 4 더하기 9 빼기 2 하면 되고, B는 8 더하기 3 빼기 4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산수를 해보시면 얼마가 나오나요? A의 11제곱, B의 7제곱이 나옵니다. 이때 여러분한테 요구하는 값은 A의 m제곱, A의 n제곱 했을 때 m과 n을 더하라는 거니까요. 여기서 m과 n이 얼마예요? 이게 m이고 이게 n이죠? 그러니까 결국 m 더하기 n은 11 더하기 7이니까 얼마다? 따라서 18이다 라고 결론 내리면 되겠죠? 자, 이런 다항식의 곱셈 나눗셈 푸는 방법이 정말 다양한데요. 뭐 지수 법칙을 이용하셔도 되고 그냥 정말 역수를 곱해가지고 눈에 보이게 나눠서 그냥 계산을 하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을 실수하지 않게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괄호 전체에 제곱이 있는 경우에 이 제곱은 이 괄호 안에 전체에 대해서 다 2번씩 2라는 의미가 아니라 2번씩 곱하라는 횟수예요. 그러니까 3이랑 2를 절대로 곱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3을 2번 곱하라고 했으니까 얼마겠어요? 즉 9 마이너스 3을 2번 곱했으니까, 그리고 x 8번 y 4, 2, 8, 3, 2, 6. 네. 그리고 자, 나누기는 자, 요거를 선생님이 강조했어요. 이거 어떻게 해석하라고? 3분의 4y를 그렇지 3분의 4y로 바꿔서 쓰라고 했어요. 항상 이거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역수 돌릴 때 이 상태로 놨다가 y는 안 돌리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이 처음에 주어진 y가 분 4 위치에 있다는 걸 인식하고 나서 돌리라고 했어요. 돌리면 어떻게 됐어? 4y 분의 3. 자, 분수 전체 지수가 있는 경우에 그 지수는 분자와 분모 각각 영향을 다 주죠. 그래서 3도 3번, 2도 3번, x제곱도 3번, y제곱도 3번. 그러면 3, 3, 9, 9, 3, 27, x의 3, 3, 9제곱, 2, 4, 4, 2, 8, y의 6제곱.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시고 막 나누시면 돼요. 그러면 9, 3 하면 27이죠. 27 있죠? 그래서 납분하고 9, 3 하면 27, 여기 납분하고 여기에 하면 2만 남네요. 그래서 일단 숫자는 2가 남고, 보시면 x가 여기 위에 8개가 있는데 밑에 9개가 있어. 그러면 하나가 밑에 남겠죠. 하나가 밑에 남겠지? 자, 그리고 y는 지금 위에 6개, 12개가 있고 밑에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가 줄어들어서 위에 11개만 남겠죠.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는 간단한데요. 직육면체의 부피 어떻게 구하나요?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잖아. 밑면의 넓이라는 게 그 모양에 따라 결정되는데, 자, 이 지금 여기는 직사각형이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부피를 구하라고 하면 너무 심플한 문제인데 직육면체 부피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정리할 것도 사실 없는데 정리를 해보자면 이게 얼마야? 2ab죠? 2ab 곱하기 4ab 빼기 3a. 산수하시면 이제 계산하시면 돼요. 얼마요? 8 a 2개 b 2개 a제곱 b제곱 빼기 6 a 2개 b 하나 빼기 6 a제곱 b. 이렇게. 자, 이해가 되셨나요? 자, 이렇게 여러가지 소가로, 중가로, 대가로가 다 섞여 있는 문제를 풀 때 보통 이제 소가로부터 풀라고 교육을 받을 텐데,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이걸 풀 때는 그 각각의 항들이 어떤 괄호의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는 게 더 빨리 정확하게 푸는 방법이라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면, 일단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선생님이 이걸 좀 크게 써볼게요. 자,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면 좋냐면,
그러니까 각각의 항이 어떤 가로에 영향을 받는지를 생각해서 푸는 것도 좋거든요. 자, 보세요. x는 지금 영향받는 게 없으니까 그냥 나오면 되고요. 여기 7y는 대괄호의 영향만 받고 있죠. 그래서 그 앞에 있는 마이너스만 적용되면 될 거고, 자, 여기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 대괄호의 영향만 받고 있으니까 대괄호 안에만 들어있죠, 크게. 그래서 이 영향만 받으니까 플러스 3x가 될 거고, 자, 지금 보시면 이 중괄호가 이 중괄호 앞에 있는 마이너스가 있고요. 이 마이너스가 일단 이 대괄호 안에도 얘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 중괄호는 이 마이너스와 대괄호 앞에 있는 마이너스를 둘 다 영향받게 되는 거지. 이 괄호 앞에 있는 거. 그러니까 얘는 얘 영향도 받고 얘 영향도 받아야겠지. 이거 없다 생각해봐. 이렇게 얘가 앞에 마이너스가 있는데 이 전체 괄호를 풀 때 또 마이너스 영향을 받게 되잖아. 그러니까 뭘로 바뀌겠어? 플러스 하고서 요 괄호 내용이 들어와야겠지, 일로. 그러면 이 x에다가 요 소괄호가 풀리면서 들어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3y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x끼리 y끼리 동량 정리를 해보면 x는 이만큼이 있죠. 그러면 5x고요. y는 이만큼 있죠? 그럼 마이너스 4y고요. 문제에서 이게 ax 플러스 by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a는 5고 b는 마이너스 4예요. 따라서 a, b는 5 곱하기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20이 되는 거죠. 자, 8번 문제를 풀어보면, 자, 8번 문제는 n자릿수예요. 선생님이랑 했던 친구들 잘 쉽게 할 텐데 2랑 5랑 곱하면 10이 되잖아. 그치? 그러면 2가 5개 있고 5가 5개 있으면 10이 5개 생기는 거고, 2가 3개 있고 5가 3개 있으면 곱하면 10이 3개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2가 17개 있고 5가 19개가 있어요. 그러면 10이 몇 개까지 만들어지는 거야? 17과 19 중에 작은 수만큼. 그러니까 2랑 5가 몇 개까지? 그렇지, 17개까지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남는 수를 써보면 이제 27은 여기 썼고 3의 제곱, 그 다음에 5가 19개를 곱하는 상황이었는데 17개를 여기다 썼으니까 5가 2개만 남겠죠. 그럼 이걸 9 곱하기 25 하셔도 되고요. 3 곱하기 5가 15니까 15 곱하기 15, 15의 제곱으로 225를 파악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 수가 225고요. 얘는 우리가 원했던 10의 17제곱. 써보면 10의 17제곱 곱하기 225인 거야.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이건? 225 쓰고 뒤에 0을 몇 개 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 이거 다 쓰지 않을게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몇 번? 17개. 0이 17개라는 거야. 그럼 0이 17개인데 앞에 2, 2, 5가 있으니까 17, 18, 19, 20짜리의 수가 되는 거죠. 20짜리의 수. 그래서 n은 2가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20이 되겠습니다. 20짜리의 수니까요. n은 20이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7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의 19제곱, 이 숫자가 만드는 건 얼마다? 20짜리의 수다라는 거죠. 그죠? 자, 마지막. 어떤 다항식에 무언가를 곱해야 될 걸 잘못해서 나누었대요. 자, 여러분들 이거 뭐만 조심하면 되냐면, 자, 곱해야 되는데 잘못해서 나눴다는 건 어떤 다항식에 얘를 곱해야 되는 걸 잘못해서 나눴다는 거잖아, 지금 이렇게. 그치? 말 그대로, 문장 그대로 써보면 돼요. 얘를 나눴더니 얘가 됐다는 거지, 이렇게. 그죠? 그때 바르게 계산한 결과를 구하라는 말은 우리한테 요구한 게 어떤 다항식에 얘를 곱해야 되는 거죠. 그럼 바르게 계산한 결과라는 건, 자, 그럼 먼저 이거를 정리를 해보려면 얘를 알아내야 되잖아. 그럼 얘가 뭐냐면, 봐봐요.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A 나누기 B가 C래. 그럼 A는 어떻게 구하면 돼요? 이런 게 되는 애들은 좀 쉬울 거야. 10을 5로 나누면 2잖아. 그러면 10은 5 곱하기 2죠. 이게 되면 바로 그냥 이걸 구하기 위해서 얘랑 얘랑 곱해야 된다는 걸 알았을 거고, 만약에 몰랐다면 천천히 단계를 거쳐 생각해봐. 어떤 거 나누기 어떤 거가 이거라는 건, 어떤 거 나누기 어떤 거가 이거라는 건,
a 곱하기 b분의 1이 c라는 거죠. 그럼 내가 a만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양변에 b를 곱하면 되겠지. 똑같이. 왜? b를 곱하면 내가 a만 남길 수 있어. 이게 역수가 돼서 1이 돼버리니까. a 곱하기 1은 a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되죠. 이렇게 c 곱하기 b. 그러니까 무슨 말이다? 얘를 구하고 싶으면 얘한테 얘를 곱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같은 이치로 지금 이 네모는 바로 이거 곱하기 이거 값이라는 거죠. 그죠? 네. 네모는 9x-6y와 마이너스 3분의 1 xy를 곱한 값이라는 거예요. 됐죠? 그런데 여러분한테 요구한 게 뭐냐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바르게 계산을 해. 그러면 이 네모를 처음에 어떻게 하고 싶었던 거야? 이 다항식을 이걸 곱하고 싶었던 거지. 그러면 이걸 곱하는 내용까지 다시 넣으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바르게 계산한 결과는 뭐다? 선생님 이걸 정리하고 하면 안 되나요? 당연히 됩니다. 정리 먼저 하고 할까요? 우리도? 그러면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얘가 얘한테도 얘한테도 곱해져야 되잖아? 이렇게 계산하면 마이너스 3 x제곱 y 맞지요? 그리고 얘랑 곱하면 플러스 2 xy 제곱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이게 바로 그 네모 값인 거야. 이 네모 값이 바로 이거야. 근데 우리는 거기에 얘를 곱했어야 되는 거잖아. 따라서 바르게 계산한 결과는 네모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 xy를 계산했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차분하게 계산을 하시면 되죠. 그러면 이 네모 안에 들어야 되는 게 얘니까 마이너스 3 x제곱 y 더하기 2xy 제곱에다가 곱하시면 돼요. 네, 마이너스 3분의 1 xy를 천천히 계산해보자. 천천히 계산해보면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1이 되죠? x 세제곱 y 제곱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3분의 2에 x 2개 y 3개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x 세제곱 y 제곱 빼기 3분의 2 x 제곱 y 세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부디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해가 안 되면 꼭 개별적으로 질문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